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은 나와 함께 어떤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할 텐데, 편의상 이쪽부터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고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사관학교를 지원을 했으니까 그 사관학교에 대해서 이제 사관학교에서 예상되는 그런 질문들이 있겠죠. 제일 먼저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그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사관학교에 이 학생이 과연 적합한가 하는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사관학교에 왜 나는 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됐는지 한번 지원 동기를 한번.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에 따라서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줄 수 있는 직업을 항상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 중 군인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육군사관학교 선배들의 홍보에 참여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웃음을 지켜줄 수 있기 위해서 저는 학창 시절에 이제 반장이나 학급 회장이나 동아리 회장 등을 맡으면서 리더십을 기르려고 노력을 했었고, 무도를 일으키면서 올바른 마음가짐과 리더십을 그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이제 크게 보면 우리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비슷한 질문이지만 똑같은 질문 말고 이제 다른 질문. 본인이 사관학교에 어떤 면에서 내가 사관학교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급 임원을 해가며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봉사정신 그리고 불굴의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여러 봉사활동을 해오며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을 갖추었고,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내내 운동을 하면서 남들과 더 강한 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사관학교에 알맞은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자신감 있게 아주 답변 잘했어. 아마도 이제 우리 이제 이 장면을 보고 많은 학생들이 긴장할 것 같은데 너무 답변을 잘한다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개인의 자유 그리고 우리 국가의 안보가 이게 저기 있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국가의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저 혼자만의 자유는 사람은 같이 사는 생물이고 또 다른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저 혼자 괴로워도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은 괴로우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만약에 자유로워지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의 가치보다 사회의 가치가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그게 공익적인 가치관이고, 어떻게 보면 육사에 가면 거기에 커다랗게 돌에 새겨져 있는 글귀가 있어요. 내 생명, 조국을 위해. 그리고 뭔가 이제 우리에게 좀 커다란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새롭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죠? 그래. 자, 이제 4번 학생은 이제 좀 다른 질문을 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 간에 어떤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지. 네,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친했던 친구들과 이제 갈등이 있었던 시절이 있는데요. 그런 시절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친구들과 우선 어떤 면에서 서로한테 오해를 했고 그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를 풀었고, 이후에 친구들과 다시 이야기를 하고 간단하게 밥 한 끼 하면서 친구들과 서운했던 점, 섭섭했던 점, 앞으로 서로한테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우정을 더 돈독하게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등을 이제 해소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 먼저 다가선 거야? 이제 그냥 서로 지금 이 타이밍쯤이면 연락이 와야 되는데 하면서 서로 먼저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서로 이제 딱 타이밍 맞춰가면서. 네. 아주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이네. 이심전심하는 친구들이네. 네.
그래.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다시 이제 4번 학생부터 좌우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해피엔딩은 나의 것입니다. 해피엔딩은 나의 것. 이 말은 어떠한 고난과 고통 끝에서도 달콤한 인생의 결말이 온다는 뜻인데요. 제가 이제 재수 생활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러한 힘든 것도 나중에 사관학교 입교를 한 다음에 부모님들과의 뜨거운 포옹을 하면서 내릴 그 눈물에 비하면은 별로 안 힘든 과정이다. 내가 입교를 하면 부모님들한테는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을 남길 수 있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저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이제 나에게 다가올 그런 기쁨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네. 그래, 좋았어요. 또 좌우명이 있다면은? 제 좌우명은 stay the course, 초지일관이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 계획한 대로 실행되지 않고 또 처음 계획한 대로 마음가짐이 변하는 법입니다. 마음가짐이 가지 않고 또 변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초지일관이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처음 계획했던 그 마음 그대로 끝까지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야전 나갔을 때 생도 시절 교훈과 또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그대로 훌륭한 장교로 성장할 수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초지일관하게 준비한다는 거죠, 그죠? 네. 초지일관.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 또 좌우명이 있다면? 제 좌우명은 니체의 명언인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항상 뼈에 새기며 제가 공부를 할 때 힘들 때가 되면 이 말을 되새기며 조금이라도 더 하려 하고, 운동을 할 때 숨이 차오르면 이 말을 되새기면서 다리에 힘이 풀릴 때까지 뛰어나갑니다. 저는 이러한 명언처럼 항상 굳은 의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니체 철학자 말대로 굉장히 좀 뜻이 깊네, 그렇죠? 또 저의 좌우명. 저의 좌우명은 유도의 4대 덕목인 예시예종, 정력선용, 자타공영, 유능제강입니다. 저는 항상 어떤 일이 시작할 때나 어떤 일이 고난에 닥쳤을 때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유능제강, 예의로 시작해야 예의로 끝난다는 예시예종, 올바른 힘을 올바른 데 사용한다는 정력선용, 두루두루 잘 살아간다는 자타공영, 이 네 가지 말을 항상 명심하면서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리더십을 기르려고 항상 했었습니다. 그래. 항상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생도생활을 하면은 또 멋있게 잘 이겨낼 것 같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하면, 이번엔 이제 또 이쪽 1번 학생부터. 나의 장단점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장단점, 본인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저의 장점은 한 가지 일에 정말 도끼 있게 잘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고3 때 있어서 저의 별명이 장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애들이 공을 차고 있든지 무슨 영상을 보고 있든지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정말 하나에만 집중해서 도끼 있게 공부한다고 해서 너는 무조건 장원급제 한다고 해서 제 이름의 앞글자인 장원을 따서 장원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 도끼 있게 끝까지 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단점으로는 뒷심이 조금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뒷심을 기르기 위해서 정신력을 기르기 위해서 체력을 길렀고 이런 점을 많이 보완하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뒷심을 키우는 역할을 했겠네,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점점점 습관화되면서 본인의 장점은 더 키우고 단점은 점점 줄이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더 멋있는 장교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계속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장단점이 있다면? 제 장점은 추진력 있고 책임감 있다는 것입니다. 조별과제나 친구들과 놀러 갈 때 아이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것을 항상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나서서 친구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항상 일을 먼저 시작하는 편이고, 조별과제를 할 때 불성실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을 어떻게는 끌고 나가서 끝까지 조장으로서 일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책임감 있고 추진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친구네. 그렇죠. 하지만 조별과제니까. 그래. 또 그러면 단점은? 그리고 단점은 항상 가끔 무슨 일을 할 때
무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학교 때 운동을 할 때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을 하다가 무리하게 무게를 드던 중 블랙아웃이라는 기절 현상을 겪은 적이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하다가 잠을 며칠간 새워서 학교 내에서 기절한 적도 있습니다. 그 너무 독하게 하다가 그러다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거는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장점은 최대한 더 키우고 단점은 점점 상쇄시키는 그런 노력 필요하니까 그것도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아. 그지? 또 장단점은? 제 장점은 인내심인데요. 저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강한 멘탈을 갖게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상황에서 냉정함을 잃지 않고 빠르게 제가 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멘탈적으로 강하다? 네. 또 단점은? 하지만 단점은 다소 그러니까 이성적인 상황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다소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또 있는데요.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악의 수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다소 아군의 사기를 떠트릴 수 있는 그런 면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는 평소에 좀 더 무엇이든지 다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그렇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이 되면 항상 최악의 순간을 상정해서 거기에 대비하는 그게 또 좋은 습관이 될 수 있거든. 최악의 순간을 생각을 하면서 그걸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되고 최악의 순간에 대비해서 뭔가를 하면 그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장점은 계속 크게 하고 단점은 줄이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 그렇지?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저의 장점은 순간 판단력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과제를 하는 와중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생각보다 계획했던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시간이 많이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친구들한테 이럴 때 이렇게 그냥 하면 어떨까? 라고 말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항상 좋았지만 이제 여기서 저의 단점이 나오는데요. 내가 만약에 이때 이렇게 하지 않았고 원래 계획대로 했다면 이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말하는 게 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를 후회하되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을 하여 저는 그 상황에서 매 순간 과거를 후회하되 그거를 이제 발판 삼아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과거를 후회한다는 표현은 이제 그 전에 발생했던 사건 중에서도 본인이 어느 정도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면서 점점 더 좋아지게 하라는 의미 그거지? 네. 그래. 아주 훌륭한 좌우명들이 있어. 멋지네. 여러분들이 그냥 과거에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경지에 막 올라서 자기의 의견을 스스럼 없이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니까 아주 이제 뭐 가면은 면접을 잘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면접에 임하면은 좋은 결과가 항상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한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런 거를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건데,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기회라는 거는 뭐 학교에서의 어떤 학생회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또는 봉사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 주어진 목표를 달성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활동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4번 학생들부터 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저는 고등학생 때 학생회를 하였습니다. 기획부 학생회 중 기획부를 담당하였는데 기획부란 축제나 행사를 기획하고 이제 관리를 하는 부서입니다. 저는 기획부에서 이제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선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숙지한 다음 제가 부장이 되었을 때 이제 학교 축제나 이런 거를 제가 기획을 직접 하고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여 승인을 받아 학생회 자금을 운영하는 그러한 임무까지 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학생회 제가 기획했던 거와 다르게 또 다르게 이제 실제 학생들한테 대입을 해보니까
제가 기획했던 거와 다르게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저는 먼저 술선수범으로 나서서 각 반마다 들어가서 제가 기획했던 의도대로 실제 진행을 맡으며 이러한 리더십을 기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기획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어려운데 기획이라는 걸 해본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경험이고 그리고 그런 기획안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학생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거든. 네. 그러면은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서 더 동참을 하게 유도를 했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또? 저는 고등학교 생활 3년 내내 학급 임원을 연임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낯선 환경과 또 새로운 친구들, 또 새로운 선생님들의 적응하지 못한 학급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좀처럼 참여를 하지 않고 또 아무도 발표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업 분위기는 완전 최악이 되었고 또 조는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급 부반장으로서 가장 먼저 손을 들어서 발표에 참여를 하고 누구보다 먼저 나가서 또 문제를 풀고 또 지문을 읽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애들에게 두렵지 않다,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심어줬습니다. 그 결과 2학기 때는 서로 먼저 발표를 하려 하고 서로 문제를 풀려 하는 좋은 현상이 생겨났고 학급에서 저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리더는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따라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솔선수범을 함으로써 뭔가 소극적이고 좀 따르지 않는 친구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그 분위기 조성을 잘해준 거네. 그죠? 네. 그래. 그런 가운데서 이제 친구들이 적극 동참을 하면은 이제 나름대로 해도 되는구나. 하면 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자신감도 불어넣으면서 되는 거지. 그게 아주 좋은 리더십의 표본이야. 그게 솔선수범이. 네. 오케이. 또. 전 2학년 때 과학실험 동아리에 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부장의 사정으로 인해 제가 부장의 역할까지 맡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실험 이론 준비, 실험 준비 등 그런 일들을 맡아가며 동아리 활동을 진행시켰습니다. 과정에 불성실한 학생들도 있었으나 그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험 주제 선정에 항상 심혈을 기울였고 그 친구들이 나중에는 과학 실험 보고서를 작성할 정도로 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동아리 박람회에서 그 동아리 부원들이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방향성을 못 잡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당시 아이들에게 상황 판단하고 당시 아이들에게 할 것을 각각 지시해서 성공적으로 박람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 친구들이 뭔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본인이 이제 어떻게 독려를 했는지, 사람마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 어떤 친구는 소극적이어서 좀 참석할 수 있게 하고, 어떤 친구는 뭐 그 주제에 대해서 알지만 뭐 좀 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성과를 내게 하는. 그래서 본인이 그 부장 대리 근무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최종 성과가 났을 때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 다 어떤 성취감 같은 걸 느껴서 보람을 느꼈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비슷한 다른 그 상황이 됐을 때도 우리는 그와 같이 해서 이겨낼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까지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현상만 얘기하지 말고 그 뒤에 오는 성취감,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교가 되고 리더가 되면 이제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되는 리더십의 일체니까. 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시절 방송부에서 차장으로서 역임했습니다. 제가 방송반에 있었을 당시 한 일 중 가장 크게 남겼던 것 중 하나가 방송제를 만들었던 건데요. 당시에는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체육회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쩌면은 이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하나도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될 수
될 수도 있었는데 제가 방송제를 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학생회, 방송반, 밴드부, 기타 여러 동아리들이 연합을 해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동아리를 뽐낼 수 있는 방송제를 만들어서 방송제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동참했던 친구들의 반응이 어땠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렇게 창의적인 어떤 그 기안을 내서 기획안대로 해가지고 해보니까 친구들이 적극적 동참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결과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자신감도 얻고, 그러면서 본인도 뭔가 뿌듯함, 성취감 같은 거 느끼잖아. 그렇죠? 그러면 단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냥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니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더라.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부각을 해서 이 얘기를 하면 그건 진짜로 아주 좋은 예가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제약이 많이 있거든, 그쵸? 작년 같은 경우는 온 학생들이 학교를 한 번도 안 다니고 온 친구도 있었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뭐 발표할 게 없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 환경 속에서 뭔가를 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뭐야?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누구로부터 지키는 거야?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의 수장인 김씨 일가와 그를 따르는 인민군, 그리고 그의 사장을 지지하는 종북 세력들입니다. 그래. 또 어떻게 생각해? 이 발표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우리의 주적, 그쵸?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주적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의 길을 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런 우리의 당면한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누구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킬 것이냐,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주적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지키면 가장 좋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저희의 국력을 키워서 함부로 침입할 수 없게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저희 침입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타격하고 또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국방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배합입니다. 그래. 훌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국방력을 하면은 우리 혼자 하는 것보다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와 함께 같은 가치를 지닌 그런 동맹이 같이 우리나라 지킨다면 훨씬 더 든든하고 적이 감히 우리에게 전쟁을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고 전쟁을 하지 않고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여러분이 이제 안보관, 우리나라 안보관이니까 그냥 그거를 꼭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 알았죠? 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얘기 또 합시다.